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 허수 i, 소위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복소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i라고 하는 수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수를 허수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한 모종의 환상 혹은 찜찜함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설명을 들어보아도 이 수에 대한 환상 또는 찜찜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가 않고 뇌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러한 느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꽤나 복잡한 문제인데 결론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수학을 배우면서 가지게 된 숫자 혹은 수학에 대한 모종의 선입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허수 i에 대한 환상이나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복소수를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숫자 혹은 수학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숫자 기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적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숫자인 자연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수를 1, 2, 3, 4와 같은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쓰는 숫자를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자연수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는 이것 외에도 로마 숫자도 있고 또 한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리는 숫자 기호는 실제 아랍에서는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학을 하면서 4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쓰이는 진짜 아라비아 숫자는 이렇게 씁니다. 특히 7과 8이 매우 헷갈리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꽤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 속도 제한이 시속 70km/h인지 아니면 80km/h인지가 엄청나게 헷갈렸었죠. 이 자연수를 배우고 나면 우리는 자연수를 포함하는 수의 체계인 정수를 배우는데 아시다시피 0을 제외한 정수들은 이와 같이 자연수 앞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을 하나의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에서의 1은 정수에서는 플러스 1이라고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편한 표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기호를 생략하여 그냥 1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때도 역시 암묵적으로 플러스 기호가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를 포함하는 수는 유리수인데 유리수라는 수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은 이와 같이 위아래로 자연수를 2개 쓰고 또 앞에는 정수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부호를 쓰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역시 플러스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때 유리수 표현들이 명백히 다르더라도 같은 유리수로 정해준 유리수들도 있는데 가령 2분의 1과 4분의 2와 같은 수들은 생긴 것은 다르더라도 같은 것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같은 수로 정해주는지는 제가 올린 영상 분수와 분수의 덧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설명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 방식에 따르면 자연수 1은 유리수 2분의 2 혹은 3분의 3과 같은 숫자 기호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유리수를 배우고 나서 등장하는 수는 실수입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표현 방식은 무한소수입니다. 바로 소수점 아래 무한개의 숫자들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표현 방식에 따르면 자연수 1의 경우는 0.9999999와 같은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루트 2라고 알고 있는 무리수의 실수 표현 방식은 1.41423 땡땡땡땡땡과 같은 무한소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숫자 기호들은 다 사람들이 정해준 기호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 기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 기호 사이에 있는 연산 규칙 또한 역시 사람들이 정해준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순한 연산 규칙인 1 플러스 1이라는 자연수의 덧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진실 혹은 사실 정도의 지위를 갖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영상 1 더하기 1은 진실인가에서 설명했듯이 1 더하기 1은 2조차도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준 규칙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정수의 곱셈을 보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데 이것 역시 사람들이 정해준 규칙입니다. 사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제가 올린 영상 수학의 본질을 알아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에서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리수 같은 경우 유리수 두 개를 더할 때 보통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모를 서로 통분한 다음 분자끼리 더하는 식으로 덧셈을 하는데 이건 역시 사람들이 정해준 규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덧셈 규칙을 다른 방식으로도 정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식으로 덧셈을 정해줄 수도 있고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수와 분수의 덧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의 연산 규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무한 소수로 정해주었는데 무한 소수의 사칙 연산 역시 사람들이 정해준 방식에 따라 하게 됩니다. 제가 제곱근의 연산 규칙이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꼭 보세요 라는 영상에서 이 무한 소수의 곱셈 규칙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설명해 두었으니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숫자 기호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산 규칙은 자연에 숨겨 있던 비밀가도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준 규칙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수학은 언어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연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복소수라는 수는 어떻게 정해준 숫자 기호이고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연산 규칙은 또 어떻게 정해준 것일까요? 복소수의 영어 이름은 complex numbers인데 말 그대로 복합적인 수입니다. 이것은 실수 두 개를 나란히 병렬로 연결해서 만든 수인데 이것을 쓰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 플러스 bi와 같은 형태로 쓰고 두 번째는 a, b 같은 형태로 씁니다. 여기서 a와 b는 모두 실수이고 실수 두 개를 골라서 이러한 형식에 맞게 써주면 복소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자리에 3을 집어넣고 두 번째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3 플러스 4i 혹은 3,4라고 쓸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두 번째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0i 혹은 a, 0이 되는데 이것은 실수 a의 복소수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수 1은 복소수로서도 또 다른 기호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1 플러스 0i 혹은 1,0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형식에서 이 i라는 기호를 하나의 독자적인 수라고 생각해서 b와 i가 곱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괄호를 친 것이고 중간에 써있는 플러스 기호도 하나의 형식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i와 플러스라는 기호를 아예 쓰지 않고도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컴마를 이용해서 표현한 이 두 번째 복소수 표현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와 같은 두 번째 방식의 복소수 표현 방식을 잘 못 보셨겠지만 실제로 복소수를 이렇게 쓰는 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i에 대한 환상 혹은 찜찜함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복소수 표현을 위해서 a, b라고 하는 표현을 복소수 숫자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어떻게 정해줄까요? 사실 늘 그렇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각각 덧셈과 곱셈의 역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덧셈은 각 컴포넌트를 서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정해줍니다. 이렇게 a, b와 c, d라는 숫자가 있으면 a, b와 c, d를 더해준다는 것은 각 복소수의 첫 번째 컴포넌트인 a와 c를 더해서 새로운 복소수의 첫 컴포넌트를 만들고 또 각 복소수의 두 번째 컴포넌트인 b와 d를 더해서 새로운 복소수의 두 번째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바로 덧셈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헷갈리는 부분이 없는데 곱셈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식으로 써보면 a, b와 c, d를 곱하면 첫 번째 컴포넌트는 바로 ac 빼기 bd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ad 플러스 bc가 되는 방식으로 곱셈을 정해줍니다. 자, 이때 이 컴포넌트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과 같은 것들은 바로 실수 사이의 덧셈과 뺄셈과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소수의 숫자 기호와 그 연산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토대로 드디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써 있는 i와 마이너스 1은 모두 복소수로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수들을 바로 복소수 형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i라는 것은 사실 0 플러스 1i를 간추린 표현 방식이고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표현 방식에 따르면 이것은 0,1이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1도 복소수의 정식 명칭으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i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표기 방식으로 옮긴다면 마이너스 1,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0,1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정해준 곱셈 규칙에 따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이것이 마이너스 1,0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실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별로 특별할 것도 신비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준 숫자 기호에 사람들이 만들어준 규칙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일 뿐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여전히 찜찜하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인 루트 2와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루트 2의 제곱은 2라고 하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이때 루트 2와 2는 모두 실수로 보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들은 다 무한소수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루트 2는 무한소수 표현 방식으로 1.414213 땡땡땡 이고 2는 1.999999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무한소수의 곱셈 규칙을 통해 1.414213을 두 번 곱해주면 우리는 이것이 1.99999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나 혹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모두 그 만들어진 과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여전히 복소수 i에 대해서만큼은 찜찜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에 붙여진 이름과 그것이 주는 강력한 인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릅니다. 이 실수라는 것은 한글로 그 뜻을 보아도 실제의 수이고 영어로도 real numbers, 즉 실제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이 수를 정말로 실제 존재하는 수 혹은 실제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실제의 수라고 불리는 수들을 제곱을 하면 0 이상의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수들은 거꾸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소수 i, 즉 우리가 택한
표현 방식에 따르면 0,1이라고 쓰이는 이 수는 허수, 영어로 imaginary number라고 불립니다. 허상의 수, 즉 상상의 수라는 것이죠. 결국 복소수나 실수 모두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실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바로 복소수 i에 대한 환상 혹은 찜찜함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실수는 현실에 대응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그런 수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는데 실수를 공식적으로 정의한 수학자 칸토어의 이론에 따르면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서 무리수가 실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almost everywhere, AE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 무리수를 실제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격인데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무리수 루트 2, 파이 같은 것을 실제 생활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령 누군가가 난 오늘 사과를 루트 2개 먹었어. 오늘 기온은 파이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리수들은 어디에 대응이 되길래 실제인 수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제 영상 역설 위에 세워진 기하학을 참고하시면 무리수는 바로 크기가 없는 점들 사이에 거리를 가리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오직 그 크기가 없는 점들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수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스페인의 수리 철학자 호세 페레이로스에 따르면 크기가 없는 점, 두께가 없는 선분과 같은 개념이 없었다면 무리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크기가 없는 점, 그리고 두께가 없는 선분이야말로 상상 속의 산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무리수만큼 실제 현실에 대응되는 것이 없는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실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면 복소수는 사실상 실수 2개로 만들어진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수직선 위의 점들에 대응되는 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복소수는 2차원 평면에 있는 점들에 대응되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학자들이 실수를 1차원 수 그리고 복소수를 2차원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소수의 곱셈 역시 이 2차원 점들의 회전 변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i라고 불리는 수에 대한 환상 혹은 찜찜함이 발생하는 근원은 실수에 있는 것이지 복소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상상 속의 도형에 대응되는 수인 무리수는 왜 실수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가 될 터이므로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숫자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수학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허수 i라고 하는 수에 대한 환상 혹은 찜찜함이 왜 생기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환상과 찜찜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